안녕하세요.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0년 12월 A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환경 설정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시키고 나면 오른쪽 꼭대기에 에센셜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래픽 작업을 하거나 타이프 작업을 하실 때 공통적으로 쓸만한 친구들을 모아놓은 작업 환경이에요. 집중적으로 포토 작업만 한다든지 글자 작업만 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메뉴를 바꿔주시게 되면 그 친구들에 집중되어 있는 환경을 구성할 수 있고요. 우리는 에센셜 작업을 할 건데 혹시라도 패널을 이리저리 옮기다가 사라졌다든지 아니면 위치를 어디다 옮겼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든지 그럴 때는 리셋 에센셜이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패널을 기본으로 다시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도구 상자를 보시게 되면 제일 구석에 조그만 화살표 보이실 텐데요. 이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두 줄로, 다시 눌러주시면 한 줄로 본인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두 줄짜리로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위쪽에 메뉴 중에서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맨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하나의 환경 설정이 있는데요. 그 친구 중에서 어떤 걸 누르고 들어가셔도 다 똑같은 문으로 통하니까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고 들어갈게요. 보시면 클릭할 때마다 환경 설정할 거리들이 쭉 나열이 될 거고요.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작업하실 때 눈이 피로하지 않도록 컬러 테마를 밝은 거, 어두운 거 본인이 직접 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문제지를 같이 나눠봐야 돼서 여기 옵션 중에서 오픈 다큐먼트 에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를 V체크를 해제시켜 놨어요. 이 친구가 해제가 되어 있으면 창문의 크기가 작게 이렇게 열릴 수가 있는 거고요. 혹시라도 이 친구가 체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전체 포토샵에 커다랗게 큰 창문을 혼자서 차지하는 이미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픈 다큐먼트 에즈 탭을 그냥 꺼놨어요. 커서의 크기를 보면서 작업하고 싶다. 브러쉬로 문질문질 칠을 하거나 지우개로 문질문질 지우실 때 그 브러쉬의 크기가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가 노멀 브러쉬 상태인 거고요. 가이드나 그리드에 대해서 색상을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이드라인 뽑아서 위치를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공교롭게도 나의 배경 이미지와 색깔이 비슷하다면 구분이 잘 안 되겠죠? 컬러 색깔을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바꿔가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게 이 프리퍼런스의 그리드, 가이드. 마지막으로 타이프를 볼게요. 타이프는 글자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친구인데요. 기본적으로 아마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영문으로 글꼴을 보여주세요 라는 친구가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한글 작업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한글 작업도 그 글꼴이 영문으로 풀리게 되면 궁서라고 할 때 G, U, N, G 뭐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면 찾기가 좀 번거롭겠죠? 한글로 보여주세요 라고 V체크를 해제시켜 놓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환경 설정을 이것저것 살펴봤고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걸로 하나씩 수정하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전 여기까지 오케이 하고 나오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파일의 이름을 먼저 주고 시작할까요? 여러분의 수험번호 8자리 넣으시고요. 본인의 이름 넣으셔서 맨 뒤에는 문제 1번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파일의 크기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밉스와 하이트가 정해져 있는 숫자대로 400픽셀에 500픽셀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레졸루션 중요합니다. 이 해상도가 다르면 나중에 그래픽 작업을 하신 다음에 글자 작업을 할 때 크기가 작거나 커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꼭꼭꼭 레졸루션 72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컬러 모드 역시 중요하겠죠. RGB라는 컬러 모드를 가지고 있어야 숫자 값으로 그 컬러의 번호를 주실 때 틀어지지 않아요. 오케이 하셔서 새로운 종이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하나씩 불러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는 GTQ라고 하는 폴더가 마련되어 있을 거고요. 그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부터 불러오도록 할까요? 1급의 1번 열기라고 누르시게 되면 우리 이미지하고는 비율이 좀 달라 보이죠? 이미지의 크기를 확인해 볼까요?
이미지 사이즈 누르고 들어가시면 윗스와 하이트가 우리 거보다 크군요. 그렇다면 폭을 맞춰서 올 것인지 높이를 맞춰서 올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될 텐데, 자, 아래쪽에 있는 창문의 틀 보이죠? 자, 이쪽도 필요하고 아래쪽에 있는 책상 다리 다 필요하군요. 그렇다면 높이는 다 데리고 와야 되지만 폭의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기둥 부분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요 벽에 있는 가구는 없어도 되겠네요. 그렇다면 오른쪽은 잘려도 되니까 폭이 좀 좁아도 된다는 말씀. 하이트 높이를 500이라고 맞추시면 여기 윕스가 475라고 우리의 이미지보다 좀 크게 들어올 텐데 잘려도 상관이 없겠다. 자, 오케이 누르셔서 사이즈를 높이 맞춰 왔고요. 무브 툴 이용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데리고 온 다음에는 항상 레이어가 레이어 1, 레이어 2라고 자기 마음대로 이름 지어져 있으니까요. 우리는 1급에 1번 데리고 왔다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게 덜 헷갈리겠죠. 필터를 주도록 할까요? 필터 메뉴를 클릭하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필터들이 보이실 텐데 아티스틱에 가시게 되면 드라이 브러쉬라고 하는 친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OK 단추 누르셔서 필터 적용을 해주시면 첫 번째 문제 동그라미 1번은 해결됐죠. 두 번째 세이브 패스라고 하는 친구는 믹서기 모양을 직접 여러분들께서 그리셔야 되는군요. 이 친구를 그리실 때에는 배경이 좀 눈에 거슬리니까 배경은 눈을 감겨주도록 할게요. 1급의 1번은 눈을 감기겠습니다. 믹서기의 모양을 파악하셔서 그려주시면 될 텐데 그리실 때 제일 정확한 건 펜툴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만 펜툴을 이용하는 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펜툴 좀 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도형을 사용해서 이리저리 조합해서 쓰시고요. 이것저것 해서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펜툴을 쓰시면 되겠네요. 일단 지금 만들어져 있는 친구를 보면 웬만하면 도형들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요 손잡이라든지 아니면 주둥이 보이시죠? 믹서기의 이 모양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펜도구를 쓰셔야 되겠군요. 일단 범위부터 잡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그려야 되는지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가이드라인을 뽑아야 되는데 가이드라인을 뽑기 위해서는 눈금자가 필요합니다. 보여주세요 뷰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룰러라고 하시게 되면 눈금자가 요래요래 튀어나옵니다. 눈금자에서부터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가이드라인이 뽑혀 나와요. 클릭해서 줄줄줄 끌고 가시고 믹서기의 뚜껑 부분은 1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놓으시면 요 위치를 넘어가지 않는구나 라고 안내선을 뽑아놨고요. 믹서기의 받침 부분은 430을 넘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430 대략의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왼쪽은 한 140 정도 되는 것 같죠? 130에서 40 언저리 갖다 두시면 이 정도의 위치에다가 믹서기를 배치해야 되겠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되겠네요. 도형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펜툴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한데 펜툴로 그리는 게 쉽지만은 않으니까 도형으로 조합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조합하시고 안 되는 부분들은 펜툴로 보완하겠습니다. 타입 툴 밑에 보시면 도형을 그릴 수 있는 도구가 있죠. 타입 툴 밑에 꾹 누르고 계시면 렉탱글부터 커스텀 쉐입까지 여러 가지 친구들이 보입니다. 믹서기의 뚜껑의 경우에는 일립스 동그라미를 그리셔서 네모지게 빼주시면 되니까 일립스 선택을 하시고요.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겠습니다. 쉐입, 색깔이 있습니다. 필, 스트로크, 선은 없어요 라고 짝대기 그려주신 다음에 작업을 하도록 하죠. 동글동글하게 납작한 일립스를 그려주시고 아래쪽 부분의 경우에는 요만큼을 날려버리시게 되면 뚜껑만 요래요래 남겠죠. 그래서 네모지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를 꾹 누르고 계시면 렉탱글 툴로 바꿔치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쉐이프, 레이어를 가지고 놀 거니까 쉐이프라고 하는 거 켜져 있고 색깔은 들어있지만 선은 없어요 라는 건 불만이 없는데 여기
패스 오퍼레이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레이어를 새로 만들면서 하겠습니다가 기본값인데 우리는 있는 곳에서 뺄 거니까 서브트랙이라고 빼주시면 되겠네요. 클릭하셔서 이만큼을 뺄 거거든요 라고 네모지게 빼시게 되면 자, 뚜껑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친구의 잔상이 남는 게 보기 싫으시다면 패스 오퍼레이션 누르셔서 맨 마지막에 있는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하는 친구 눌러주시게 되면 잔상은 사라지고 최종 결과물만 남게 될 거예요. 믹서기의 몸통의 경우에는 동그라미도 아니고 네모도 아닌 모서리가 둥근 친구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 친구는 어쩔 수 없이 펜툴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펜 도구를 콩 찍어서 들으시고요. 클릭해서 직선으로 그릴 때는 그냥 클릭, 직선으로 그릴 때는 그냥 클릭, 곡선으로 그려야 된다면 클릭해서 드래그 모양을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방향을 너무 많이 당기시거나 너무 조금 당기시거나 방향이 틀어졌거나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들 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서 참고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선으로 갈 때는 클릭, 곡선으로 갈 때는 클릭, 드래그, 직선으로 갈 때는 다시 클릭. 일단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략 만들어졌으면 그 만들어진 걸 수정하실 수 있으세요. 펜 도구를 선택하셔서 작업을 하셨다면 펜 도구 아래쪽에 있는 선택 도구 패스 셀렉션은 전체 덩어리를 선택하는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은 일부분을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전체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수정할 거니까 다이렉트 셀렉션이라고 선택하셔서 이 친구를 이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점들, 내가 클릭해서 그렸던 점들이 보일 거예요. 위치를 좀 조절하시고 핸들을 당겨 주시면 많이 당기고 조금 당기고 수정이 다 가능하죠. 자, 믹서기의 몸통 부분이 완성됐고요. 다리 부분은 네모지게 생겼으니까 그냥 사각형으로 그리셔도 되겠죠. 자,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밑에 받쳐주는 사각형 클릭해서 쭉 만들어 주시면 사각형이 만들어지고요. 사다리꼴의 모양도 우선 맨 밑에 있는 받침을 기준으로 해서 크기를 가늠할 거니까요. 대략 이런 정도의 크기다라고 가늠을 하시고 그려줄게요. 일부분을 수정해서 쓸 수 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요 지점은 이라고 점을 선택하시고 이리 온이라고 끌어서 옮기시게 되면 위치를 수정해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믹서기에 주둥이를 그려볼까요? 펜 도구를 이용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직선인 부분들은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곡선인 부분은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직선으로 떨어져야 된다 라고 할 때는 클릭해서 직선, 곡선으로 가셔야 되는 부분은 곡선으로 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하시고 난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직접적으로 하나씩 점들을 위치 옮기시거나 핸들을 뽑아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손잡이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레이어들이 다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 친구들을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배치를 좀 보시고 틀어진 부분,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다면 조절하셔서 위치들이 다 맞았다면 이제 모든 레이어들 따로따로 만들어진 친구들을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창을 보시게 되면 쉐이프들이 몽땅 다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죠. 손잡이도 받침도 몸통도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모든 아이들 첫 번째 있는 쉐이프부터 마지막에 있는 쉐이프까지 왼손으로 쉬프트 콩 찍으시면서 누르시면 이렇게 동시에 선택이 돼요. 어떤 친구를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머지 쉐이프라고 합쳐주시게 되면 한꺼번에 믹서기 모양으로 합쳐지게 될 거예요. 자, 이 친구를 패스로 저장을 하셔라 라고 했네요. 자, 레이어 창의 옆에 보시면 패스라고 하는 창이 있습니다. 패스 패널에 가시면 이미 내가 펜툴로 작업을 했던 친구들은 패스로 지정이 되어 있긴 한데 이 친구는 내가 선택을 다른 걸 하게 되면
패스가 이렇게 사라져서 안 보이게 돼요. 따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꼭 믹스 얘를 선택하지 않아도 패스가 항상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저장을 한다. 이름의 오른쪽 빈 공간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세이브 패스라고 보일 거고요. 믹서기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죠. 이렇게 되면 레이어에서 내가 다른 친구를 선택할지라도 믹서기라고 내가 저장한 패스는 남게 되는 겁니다. 가이드라인 지워볼까요? 뷰에서 가이드라인 그만 지워주세요. 클리어 가이드 하게 되면 가이드가 없어질 거고요. 이제 배경이 되는 1급의 1번 다시 눈을 뜨게 되면 이렇게 배경과 패스가 함께 보입니다. 이미지 불러와서 거기에 추가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2번 여기 이미지 크기를 좀 맞춰보도록 할까요?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보게 되면 높이를 맞춰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 500짜리로 맞추어서 이동 도구 눌러 데리고 오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꽉 차게 들어갈 거고요. 결과물을 보시면 이 토마토 이미지가 믹서기에 가려서 클리핑 마스크 처리된 걸 보실 수 있어요.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친구는 잘 이워지는 카라 역할을 하는 친구가 밑에 이렇게 깔려 있어야 되고 잘리는 토마토 이미지는 위쪽에 올라가겠죠. 자, 이 토마토 이미지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하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믹서기 모양대로 잘 이워진 모양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을 좀 정리하면서 갈까요? 1급의 2번이었습니다. 1급의 2번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씌워서 처리를 해줬는데 레이어의 스타일, 선이 있고 내부 그림자가 있다 라고 한 건 요 믹서기 모양대로 표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급의 2번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쉐이프라고 하는 내가 직접 만든 도형 레이어를 가지고 효과를 주셔야 합니다. 아래쪽에 FX 효과 들어가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트로크 선의 효과를 주시면 되겠네요. 자, 선은 굵기 지정이 되어 있죠. 5픽셀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 색깔은 그라디언트다 라고 했으니까 필 타입을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라고 바꾸셔야 이렇게 색깔이 그라디언트하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색깔도 지시사항에 나와 있으니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색깔을 콩 찍어 주시면 컬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뜹니다. 첫 번째에 있는 물감통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을 지정된 색깔로 바꿔보도록 하죠. 안쪽에 이너 섀도우까지 같이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K 하시게 되면 출력물과 같은 형태가 됐죠. 1급의 3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3번 토마토 주스만 따로 잘라오도록 하겠습니다.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문질 하셔서 데리고 와주시면 되겠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시면 토마토 주스가 들어왔죠.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이 친구는 1급의 3번이다 라고 이름 바꿔주시고 컨트롤 T 누르시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죠. 조절점 가장자리에 있는 이 점에다 마우스를 정확히 갖다 대시면 양옆으로 움직여요, 좌우로 움직여요, 위아래로 움직여요 라고 하는 친구들 보일 겁니다.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비율이 깨지지 않도록 Shift 눌러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네요.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적용하겠습니다. 오케이. 커스텀 쉐입 이용하셔서 나머지 나뭇잎과 물결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아래쪽에 있는 커스텀 쉐입 선택하셔서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해요. 쉐이프 색깔을 칠하면서 하겠습니다. 필, 선은 없습니다. 스트로크 짝대기. 내가 원하는 모양이 어떤 건지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커스텀 쉐입 중에서 찾아서 하시면 되겠죠. 콩 찍으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들 중에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나뭇잎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한번 누르면 선택, 더블 클릭하면 그리겠다.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역시 그림이 그려지지만 비율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왼손으로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부터 먼저 떼시고 Shift는 나중에 떼십니다.
색깔을 정해줬으니 그 색깔대로 지정을 해봐야 되겠죠. 만들어진 레이어 창을 보시게 되면 미리 보기 썸네일 창이 보일 거예요. 그 썸네일 창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깔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뭇잎 모양의 색깔 33cc66이라고 지정된 대로 넣어주시고요. 이름은 나뭇잎. 레이어 스타일이 베벨 앤 엠보스, 경사와 엠보스라고 했으니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크기나 위치 수정을 하도록 할까요? 컨트롤 T 누르셔서 방향이나 크기, 위치 조절 가능합니다. 모서리에다 정확히 갖다 대시게 되면 크기를 조절한다. 그리고 모서리에다가 비슷하게 대충 갖다 내시면 꼬부라진 거 보이시죠? 방향을 조절한다 라는 뜻입니다. 보시고 결과물과 비슷하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결 모양도 찾아서 만들어 주세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똑같은 물결 모양이 색깔만 다르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복사할 때 컨트롤 C, V 하셔도 되겠고요. 단축키 컨트롤 J 하시게 되면 쌍둥이 레이어가 바로 복사가 됩니다. 자, 이 친구는 들어서 옮길까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온이라고 끌어다 놓으시고요. 색깔을 달리 해주면 되니까 썸네일 창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만 바꿔주세요. 쉐이프들이 정리가 됐네요. 글씨 써서 마무리할게요. 타이프 툴 누르셔서 글씨를 여기다 쓸게요. 클릭하시게 되면 커서가 깜빡깜빡합니다. 일단 글씨를 쓰시고 그리고 나서 모양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을 도둠, 크기는 45.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주셔라 라고 했네요. 그라디언트 색깔 마음에 안 드니까 색깔 자체를 콩 찍으셔서 지정되어 있는 색깔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선에 대한 것도 지시사항이 나와 있어서 선을 주겠다 라고 했을 때 V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름 자체를 스트로크 클릭하시게 되면 스트로크에 대한 옵션을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사이즈가 2픽셀이로군요. 색깔도 지정된 색깔 그대로 주겠습니다. 330033. 지시사항은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게 보이죠. 그렇다면 이 구겨주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눈치껏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레이어를 보게 되면 텍스트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지 도구를 보시고 타입 도구가 선택되어 있는지 그래서 옵션이 요래요래 바뀌어 있다면 그 위쪽에 꾸겨줄 거예요 라고 하는 휘어진 워프 텍스트라는 친구가 보일 겁니다. 여기에서 비슷한 모양을 찾아서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스타일은 현재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None으로 되어 있고요. 살짝 위로 휘말려 올라간 것 같죠? Raise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셔서 밴드 값을 조정하시면 많이 휘어질 건지 조금만 휘어질 건지 결과물과 비슷한 느낌으로 만드셔서 OK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배치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할 때 저장하는 방식 규칙이 두 가지 지정되어 있죠. 하나는 400에 500짜리로 저장하는 JPG라고 하는 형식이고요. 또 하나는 40에 50짜리 사이즈를 줄여서 저장하는 PSD 두 가지 형식이 있네요. 일단 큰 형태로 JPG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Save As 하시게 되면 어디다 저장할 건지 물어봅니다.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GTQ라는 방에다가 저장해야 된다 라고 했고요. 파일의 이름은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주셨던 그 이름 그대로이긴 하지만 포맷이 다르죠. PSD가 아니라 JPEG라고 하는 친구로 선택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이미지의 사이즈 큰 친구로 저장이 끝났고요. 10분의 1로 줄여주는 40에 50짜리는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셔야 되니까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시고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40이라고 줄이게 되면 이렇게 하이트도 같이 50으로 줄어듭니다. 요거는 옆에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인데 혹시 이 링크가 뽀사져 있는 경우에는 숫자 값이 따로 놀게 돼요.
이 친구가 constraint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꼭 이 링크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 보시고 조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K 단추 누르셔서 손톱만큼 작아지면 이 친구를 파일, Save As 어디다가요?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GTQ라는 방 안에 파일의 이름 저희가 정해주고 왔던 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문제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수험번호 작성하시고요. 본인의 이름 넣으시고요.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붙이겠습니다. 이미지의 사이즈 1번과 같지요. width 400, height 500, resolution 72, 컬러 모드 RGB 쫙 확인하셔서 OK 단추 누르시면 종이 한 장이 열릴 거고요. 이미지를 하나씩 불어와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시면 라이브러리의 문서 GTQ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다. 1급의 4번을 불러왔습니다. 1급의 4번의 경우에는 이미지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문제지에서는 똑바로 서 있군요. 이미지를 돌려야 되겠네요.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셔서 이 이미지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중간쯤에 있어요. 시계 방향을 CW라고 하고요. 시계 반대 방향을 CCW라고 합니다. 이 친구를 돌리실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시계가 이렇게 바늘이 가지요. 오른쪽 방향으로 돌리는 거 CW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로테이션은 90도 CW라고. 이미지의 사이즈 좀 맞춰가지고 올까요? 요 폭은 다 필요한 것 같죠? 높이는 좀 윗부분이 잘려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잘려서 없애줘도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 이미지는 이미지 사이즈 가지고 오실 때 폭만 좀 400으로 맞춰서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아래쪽을 이렇게 맞춰서 배치하시고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고요. 이름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1급에 4번 불러온 거예요. 필터 가도록 할까요? 크로스 엣지 찾으십시오. 필터에 필터 갤러리를 보시면 아까는 첫 번째 필터 갤러리는 없었고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만 있었는데 지금은 첫 번째 필터 갤러리가 활성화됐어요. 이 친구는 좀 전에 썼던 그 필터를 똑같이 쓸 거냐 라는 건데 저희는 똑같이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에 있는 필터 갤러리에서 다시 새롭게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대화창이 뜨면 여기에서 크로스 엣지를 찬찬히 찾아보도록 하죠. 브러쉬 스트로크에 가시면 세 번째 크로스 엣지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요. OK 하시게 되면 필터가 적용됐습니다. 1급의 5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5번 열기라고 했더니 이렇게 스프 그릇이 두 개가 있네요. 그 두 개가 동시에 필요한 건 아니고 따로따로 필요해요. 배치된 걸 보니 위쪽에 아래쪽에 요래요래 배치가 되어 있죠. 우리 원본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따로따로 데리고 오셔야겠다.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문질해서 일단 오른쪽에 있는 친구부터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온이라도 끌어다 놓으시고요.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꼭지점에다 정확히 대셔서 드래그 하시면 크기를 바꿀 수 있는데 비율이 깨지면 안 예쁘죠? 왼손으로 Shift 눌러서 크기, 비율이 깨지지 않게 조절하시고 마우스부터 먼저 놓으시고 Shift는 나중에 놓으시고 다 됐으면 엔터 치셔서 마무리. 적당한 위치에다 배치하셔서 이렇게 위쪽에 있는 스프 그릇을 먼저 데리고 왔어요. 자, 아래쪽에 있는 친구로 가볼까요? 자, 왼쪽에 있는 친구를 아래쪽에 배치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컵받침은 필요가 없군요. 그렇다면 동글동글하게 데리고 오는 게 좋겠네요. 선택하실 때 퀵 셀렉션으로 불러오실 수 있는 건 경계선이 뚜렷할 때 불러오는 건데 지금 여기 있는 스프 그릇은 배경이 되는 받침 부분과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퀵 셀렉션으로 문지르셨을 때 정확하게 데려와지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자꾸 삐져나갈 때는 직접 여러분들께서
따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택을 하실 적에 동그랗게 선택을 하시는 게 스프 그릇을 가지고 오긴 편할 텐데 그 동그라미의 가장자리 요 부분 그리실 때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리셔야 그 기준으로 해서 사각형만큼 이렇게 동그라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가이드라인을 좀 뽑을까요? 뷰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를 꺼내셔야만 가이드라인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눈금자에서부터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뽑으실 수가 있고 대각선이 되는 친구 이 친구 보이시죠? 자, 이 지점에서부터 쭉 드래그해서 내려가시면 원이 동그랗게 생길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동그랗게 선택하겠습니다. 일리프티컬 막기 선택하셔서 방금 우리 가이드라인 뽑았던 이 위치에서부터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원형으로 선택되는 게 보이시죠? 드래그해서 마우스를 놓으시면 동그랗게 선택이 됐고요. 이제 나머지 손잡이 부분은 경계선이 뚜렷하니까 퀵 셀렉션으로 쓱 문지르시면 손잡이 부분까지 완성됐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올게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고 원본은 빨리 닫을까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데리고 온 친구 둘 다 1급의 5번에서 데리고 온 거니까요. 이름을 1급의 5번 두 친구 다 1급의 5번이라고 바꿔줬고요.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보이고 안 보이고 확인하셔서 내가 선택하고 있는 애가 얘구나 라고 레이어를 보십시오. 색상을 보정하셔야 되는데 이 친구가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만큼이라고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레이어 창을 보세요. 레이어 창을 보시면 미리 보기 썸네일이 보일 거고요. 그만큼만 내가 색깔을 바꿀 거다.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썸네일을 쿵 찍어주시면 선택하는 범위가 이제 요 친구 그 레이어 안에 있는 요 범위만 내가 선택하겠다 라고 반짝반짝 거릴 거예요. 그 부분만 어저스트 효과를 줄 수 있는 조정 레이어 만드시면 되겠죠. 색깔 바꾸는 건 휴 세처레이션 이라고 가셔서 원하시는 색상을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녹색 계열이라고 했으니까 연두색으로 보일 때쯤 멈춰 주시면 되겠죠. 세처레이션을 좀 낮추셔서 탁하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있는 친구도 색깔이 파랗게 바뀌어야 되겠네요. 얘도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셔서 클릭하시게 되면 그만큼만요 라고 범위가 반짝거리는 게 보일 겁니다. 효과를 줄게요. 동그라미에 짝대기 그려져 있는 어저스트 레이어를 콩 찍으셔서 색깔 바꿔주는 거 휴 세처레이션 색상을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되겠다. 1급의 6번으로 넘어갈까요? 1급의 6번 열기라고 해서 데리고 올 거고요. 경계선이 뚜렷하네요. 빠르게 퀵 셀렉션 이용하셔서 문지르르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원본은 빨리 닫으시고요. 1급의 6번 크기 조절할까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실 때 비율 깨지면 안 되니까 쉬프트 눌러서 비율 맞춰주시고요. 위치 보시면서 조절하십시오.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 나머지 도형과 글자 작업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쉐이프 커스텀 쉐입 선택하시고 레이어 만들면서 하겠습니다. 쉐이프, 필, 색깔 채울 거예요. 스트로크, 선은 없을 겁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커스텀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씌워주실 때 색상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지시사항에서 세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을 때는 색상을 여러분들께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컬러 스탑이 있는 친구들 빼고 내가 더 필요하다 이쯤에 필요한 걸 이라고 손가락 모양 보이시죠? 콩 찍어주시면 이렇게 컬러 스탑이 보입니다.
콩콩 찍으셔서 색상 마저 지정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레이어들의 순서들 맞춰주시면 얼추 끝나겠네요. 꽃들을 좀 아래쪽으로 내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배치 확인하시고요. 파일 저장하도록 하죠. 파일 저장하는 건 두 가지 형식으로 저장하는 거 알고 계시죠? JPEG는 400에 500짜리, PSD는 40에 50짜리 사이즈 맞춰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미지 상태에서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에즈 가시면 어디에다 저장할지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GTQ 파일의 이름은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들고 들어왔지만 포맷은 PSD가 아니라 JPEG다 라고 바꿔주셔야겠고요. OK 눌러서 큰 이미지로 저장을 했으면 1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40에 50짜리 파일을 세이브 에즈 경로 확인하시고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 꼭꼭꼭 확인하시고 저장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수험번호 쓰시고 본인의 이름 쓰시고 세 번째 문제니까 3 붙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사이즈가 다르죠. 윗스를 600, 하이트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OK 하셔서 종이를 열 거고요. 배경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을 더블 클릭하셔서 컬러 피커가 뜨면 색깔을 정해주도록 할까요? FFCC00 그 색깔을 전체에다가 칠해줄 거니까 에디트에 필 전경색으로 칠할 거예요. 포어그라운드 OK 하시게 되면 노란색의 배경이 깔리게 될 거고요. 1급의 7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7번 열기 단추 누르시게 되면 이미지가 좀 커 보이죠? 사이즈를 확인해 볼까요? 이미지 사이즈 가시게 되면 높이와 폭이 둘 다 크군요. 폭을 맞춰서 올까요? 600 높이가 모자라네요. 높이를 맞춰 오겠습니다. 400 OK 누르셔서 이동 도구로 데리고 오죠. 원본은 빨리 닫으시고요. 이름을 1급의 7번에서 불러왔어요. 1-7 블렌드 모드, 혼합 모드는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하고 섞어주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노멀하게 현재는 섞지 않았어요. 나만 봐 라는 뜻인데 이 친구를 클릭하시면 섞어주는 혼합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다큰이라고 어둡게 섞어줄 건가 봐요. 다큰이라고 하는 모드로 바꿔주시면 어둡게 아래쪽에 있는 노란과 섞이게 되지요. 블렌드 모드였고요. 불투명도도 지정할까요? 현재는 오퍼시티 100%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80%로 농도를 낮추겠습니다. 살짝 흐려졌네요. 1급에 8번 데리고 오겠습니다. 열기 단추 누르시고요. 얘도 이미지의 크기를 좀 보도록 할까요? 이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를 보아하니 전체적으로 우리의 종이보다 크군요. 그렇다면 높이를 맞춰야 되는지 폭을 맞춰야 되는지 폭을 맞추겠습니다 라고 600 하게 되면 하이트 높이가 남는데 이 친구의 경우에는 남아도 상관없는 것이 결과물을 보니까 요 위쪽에 있는 나뭇가지들이 다 잘려 보이죠? 이 친구들은 잘려도 된다라는 얘기로군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놨고요. 잘릴 수 있도록 배치를 하도록 하죠. 결과물과 비슷하게 배치하도록 하고요. 이름을 1-8번 필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메뉴 클릭하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필름 그레인 찾으셔서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아티스틱에 보면 필름 그레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OK 누르셔서 필터 적용했고요. 레이어 마스크로 일부분을 가려줘라 라고 되어 있군요. 대각선으로 가려줘라 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셔서 직선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그려주셔야 되겠다. 마스크 씌울까요?
레이어 창 아래쪽에 보시면 네모에 구멍 빵 뚫어져 있는 게 레이어 마스크죠. 클릭하셔서 마스크를 썼고요. 마스크를 썼다는 건 가려주겠다라는 뜻인데 하나도 가려지지 않았어요. 하얀색 마스크이기 때문이죠. 깜장색 마스크로 가려줄 범위를 자연스럽게 섞어줄 거니까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으셔서 깜장색과 하얀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어느 쪽이 안 보인다? 왼쪽 꼭대기 부분, 요 부분이 사라져야 되는 거고 오른쪽 아래쪽 부분은 뚜렷하게 남아야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왼쪽 상단에서부터 클릭, 오른쪽 하단으로 드래그,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해줬습니다. 1급의 9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1급의 9번 열기. 1급의 9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이미지에 가려서 잘려서 일정 부분만 보이네요. 그렇다면 이 이미지는 굳이 잘 나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어차피 가려질 거니까요. 그대로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은 1급의 9번이고요. 드라이 브러쉬라고 하는 필터를 줬군요.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 세 번째 친구인 거 알고 계시죠? 드라이 브러쉬로 적용하시면 이렇게 그림이 종료됐고요. 위치를 보아하니 빨강색 토마토가 이렇게 왼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네요. 우리 건 오른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친구만 방향을 좀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를 적당히 줄이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플립 호리젠탈 방향을 바라당 뒤집어 주세요 라는 거죠. 1급의 10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단추 누르시면 1급의 10번 토마토가 담긴 하얀색 바구니로군요. 경계선이 뚜렷한 부분은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러 주시면 되겠고요. 브러쉬가 너무 커서 이렇게 선택하기가 곤란하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키보드 엔터키의 왼쪽에 보시면 꺾어져 있는 괄호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꺾어진, 저렇게 꺾어진 괄호 모양이 보여요. 이 친구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닫혀져 있는 괄호인데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으십니다. 브러쉬가 커져라 얍, 작아져라 얍 보이시죠? 두 개의 괄호를 왔다 갔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계선이 뚜렷한 친구들은 최대한 선택했지만 이 부분이 지금 하얀색 부분이다 보니까 경계선이 뚜렷하지가 않네요. 일부분을 빼겠습니다 라고 옵션에 가시면 더해주겠다, 빼주겠다 라는 게 보일 거예요. 아래쪽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빼주기 위해서 빼기 옵션을 쓰겠습니다. 문지르르.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그려주셔야 합니다. 폴리건 라쏘 툴을 이용하셔서 필요 없는 부분, 필요한 부분 더하고 빼고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군요. 선택이 끝났으면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도록 합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배치하시고요. 위치를 맞춰가면서 작업하기 위해서 눈금자를 꺼내도록 할게요. 뷰에서 보여주세요 룰러를 이라고 쇼 룰러 해주시게 되면 눈금자 보시면서 배치하실 수 있고요. 문제에 보면 일부분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토마토 전체에 가려져 있진 않고요. 토마토를 담은 하얀색 그릇만큼만 1급의 9번 이미지가 보이고 있죠. 클리핑 마스크로 일부분 보이도록 해줄 건데 다만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필요하니까 방금 만들어진 요 1급의 10번 이미지를 하나 더 복사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J 누르셔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이 친구는 바구니라고 이름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하얀 바구니. 빨간색의 토마토 부분만큼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로 지우시게 되면 지워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래쪽에 있는 1급의
10번 이미지를 눈을 감기게 되면 이렇게 토마토는 없어지고 바구니만 남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선택 해제, 컨트롤 D. 그렇다면 이 하얀 바구니만큼만 1급의 9번 이미지가 보여야 되는 거죠. 자, 1급의 9번 이미지를 위쪽에다가 얹어주도록 할게요.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건 일부분을 잘라서 보여주는 건데 잘라주는 칼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아래쪽에 깔려 있어야 되고 잘리워지는 그림이 그 위에 얹어져 있어야 된다. 이 친구를 오른쪽 버튼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주시게 되면 하얀색 바구니만큼만 보여지게 되지요. 결과물과 비슷하게 배치를 하셔서 놓으시면 되겠고요. 토마토 이미지를 다시 눈을 떠볼까요? 1급의 10번 이미지 눈을 떴더니 토마토가 보이는군요. 자, 그러면 요 토마토 이미지 1급의 10번 이미지 바구니에 담긴 친구 중에서 하나만 초록색으로 색깔이 바뀌어져 있네요. 요 하나의 토마토만 선택하셔서 색상을 변경해 주십시오. 요만큼이요 라고 하나의 토마토만 선택을 하시고요. 레이어에 보시면 동그라미에 사선 들어가 있는 어저스트 레이어 선택하셔서 색상을 바꿔줄 거죠. 휴, 세처레이션 가시게 되면 색상 보시면서 조절 가능합니다. 초록색으로 색깔이 바뀔 때 멈춰주시면 되겠고요. 1급의 10번은 색상 보정과 더불어서 레이어 스타일, 선 효과를 줘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친구는 효과를 준 레이어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구니까지 포함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테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1급의 10번 레이어 이 친구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주셔야 합니다. 선 효과 스트로크 가셔서 선의 두께값 5라고 지정이 되어 있지요. 선이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라고 했으니까 필 타입을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로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자, 필 타입에서 그라디언트로 바꿨더니 아래쪽에 그라디언트의 색깔 지정하라고 나와 있어요. 클릭하셔서 색상들 하나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로 적용을 했는데 색깔의 방향이 우리 거는 왼쪽이 초록색, 오른쪽이 노란색이고요. 결과물은 아래쪽이 초록색, 위쪽이 노란색 방향이 다르죠. 그렇다면 이 앵글 값을 바꿔 주셔야 되겠네요. 각도 조절 잘 하시고 결과물과 같은지 확인한 다음에 OK 단추 1급의 11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1급의 11번 사이즈 커 보이네요. 이미지 사이즈 보시고 높이를 좀 맞춰올 건지 너비를 맞춰올 건지 숫자 값을 일단 맞춰주시면 한쪽을 맞췄더니 딱 맞아 떨어지는군요. 오케이. 아래쪽에 있는 나무 문양만 데리고 오도록 할까요? 빠르게 퀵 셀렉션 문지르르 하셔서 데리고 오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쉐이프와 문자 작업을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선택하셔서 위쪽에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해요. 필 컬러 색깔이 있습니다. 스트로크 선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모양은 말이죠.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전체적인 배치를 확인을 해 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해도 된다 하시면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세이브 에즈 하시게 되면 경로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GTQ라고 하는 방안에다가 파일의 이름 그대로 주시면 되겠고 포맷만 바꿔서 JPEG로 저장하시게 되면 큰 이미지가 저장이 됐을 거예요. 10분의 1로 줄여야 되는 거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으로 줄이시고요. 파일을 세이브 에즈
경로와 이름, 포맷 다 확인하셨으면 저장 단추 눌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볼까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뉴, 파일의 이름, 여러분의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마지막 4번 문제. 파일의 사이즈는 600에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인 거 확인하셔서 OK 하시게 되면 하얀 종이가 열릴 거고요. 위치를 좀 맞춰서 작업하기 위해서 눈금자를 미리 꺼내놓도록 할게요. 보여주세요. 뷰, 룰러를 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눈금자 표현이 되겠죠. 배경 색깔부터 넣어보도록 할까요? foreground 선택하셔서 색깔을 지정하시고요. 전체를 칠해주겠습니다. 에디트에 필, 뭘로요? 정경색, foreground로요. OK 하시게 되면 살구 색깔 칠해졌네요. 패턴을 보아하니 나뭇잎 모양으로 두 가지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패턴을 살펴보시게 되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 가실 때 자를 다 가지고 가셨을 거예요. 쭉 위치를 파악하시고 하나의 모듈이 이 정도 위치하는구나 라고 위아래도 이 정도라고 하나의 모듈을 그리셔서 전체적으로 50 정도 되는 것 같죠. 높이나 너비가 50 정도로 지정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게요. New, 사이즈가 50에 50짜리. OK 단추 누르시면 조그만 모듈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너무 작으니까 손바닥 두고 더블 클릭하셔서 창을 좀 키울게요. 여기에서 나뭇잎 모양을 그려주시면 될 텐데 커스텀 쉐입 가셔서 레이어 만들면서 작업하고 있죠. 쉐이프 색깔 칠하면서 할 거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커스텀 쉐입에서 골라다가 넣으시면 되겠네요. 넓적한 나뭇잎 모양 더블 클릭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그려질 거예요. 비율 깨지지 않게 왼손으로 쉬프트 눌러주시면 예쁘게 정리가 될 거고, 방향이 이렇게 아래쪽을 바라보는 친구가 아니라 위쪽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군요. 컨트롤 T 누르셔서 쭉 방향을 바꿔주세요. 색상도 지정되어 있는 거대로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패턴에 대해서 색상이 다 지정이 되어 있지요. 오퍼시티는 나중에 저희가 패턴을 적용한 다음에 투명도를 적용하도록 할게요. 색깔만 먼저 주겠습니다. 또 하나의 나뭇잎 찾아서 클릭 드래그, 왼손으로 Shift 누르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 컨트롤 T 누르셔서 방향 조절, 색상도 맞춰 주시고요. 모양이 얼추 만들어졌으면 이제 이 친구들이 패턴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 배경은 패턴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미지들 결과물 보니까 배경의 색깔들이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패턴이 더 쉬워져야 되니까 이 백그라운드는 눈을 감겨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잎사귀들만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메뉴 클릭하셔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디파인 패턴, 패턴으로 정의해 주세요 라고 하는 메뉴가 보일 거고요. 패턴의 이름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모양이 눈에 보이니까 이대로 가겠습니다. 이름을 나뭇잎이라고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패턴 정의가 끝났으면 이 모듈은 필요가 없지요. 닫겠습니다. 1급에 12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GTQ 이미지 안에 들어있다 했습니다. 1급에 12번. 이미지를 높이 맞춰가지고 올 건지 폭, 너비를 맞춰갖고 올 건지 이미지 사이즈를 보고 결정해 보도록 하죠. 자, 폭을 맞춰 오겠다라고 600 했더니 하이트, 높이가 모자라는군요. 하이트 400이라고 맞췄더니 폭이 좀 남습니다. 남는 건 괜찮은데 모자라는 거는 곤란해요. 오케이 누르셔서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시고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은 1급에 12번. 블렌드, 혼합 모드를 멀티플라이라고 했네요.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하고 섞어줄 건가 봐요. 지금은 노말이라고 되어 있지요. 얘를 콩 찍으시게 되면 멀티플라이 곱해주세요 라고 아래쪽에 있는 색깔과 이렇게 섞여서
약간 살구색 분위기가 나죠?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가로 방향이 안 보이게 해줘라. 결과물을 보니까 왼쪽에 있는 요 나무들은 보이는데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안 보이게 가려졌네요. 그래서 마스크 씌우겠습니다.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죠. 자, 마스크는 흰색 씌웠을 때는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다. 깜장색으로 가려줘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가리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쓸 겁니다. 깜장색으로 가려지는 부분이 이 오른쪽 부분이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군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 1급에 13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1급에 13번 이미지 여기도 역시 크군요. 가지고 오실 때 높이를 맞출 것인가 너비를 맞출 것인가 이미지 사이즈 보시고 폭을 맞추겠다 600이라고 했더니 높이 450 조금 남네요. 높이를 맞추겠다 라고 400이라고 하면 폭이 모자라네요. 자, 모자라는 건 안 된다 라고 했죠. 남도록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은 빨리 닫으시고요. 레이어의 이름 1급의 13번. 필터 주도록 할까요? 드라이 브러쉬. 필터 메뉴 가시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있습니다. 드라이 브러쉬라고 해주시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필터 입혀지고요. 마스크를 씌워주세요 라고 했군요. 여기도 어느 부분을 가리고 싶은가 봐요. 자, 우리의 이미지를 보아하니 이 아래쪽 부분은 저희 필터 줬던 그림하고 질감 똑같이 표현이 되는데 위쪽 부분이 필요가 없는가 보죠. 자, 위쪽 부분이 날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마스크를 씌워줘라 라고 되어 있군요. 자, 마스크를 씌우기 위해서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레이어 마스크 선택하시고요. 자연스럽게 섞어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클릭합니다. 위쪽 부분이 안 보여야 되니까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가려지게 되겠죠. 1급의 14번으로 넘어갑니다. 1급의 14번 사과를 잘 잘라와야 되겠군요. 색깔이 경계선 뚜렷한 거 보니까 빠르게 퀵 셀렉션으로 데리고 올 수 있겠네요. 문질문질 하셔서 사과를 데리고 오시고요. 혹시라도 삐져나간 부분이 있다면 위쪽에 옵션 보시고 내가 더 추가를 할 건지 더하기, 뺄 건지 빼기 선택하셔서 왔다 갔다 문질문질 해주세요. 적당히 크기 조절하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맞추겠습니다. 아우터 글로우 1급의 15번 불러올까요? 1급의 15번은 사다리로군요. 이 사다리의 경우에는 시험 문제 지금 소스를 줄 때에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는 이미지에는 글씨들이 요래요래 들어있어요.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글씨들이 들어있진 않죠. 이미지들만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요 가장자리에 다 하얀색이라는 거죠. 경계선이 뚜렷하긴 한데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퀵 셀렉션으로 문지르를 하는 것보다는 한 방에 선택할 수 있는 매직 도구 이용하시게 되면 단색인 경우에 선택하기가 좋아요. 콩 찍으시면 흰색 부분만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매직 도구를 쓰실 때에 톨러런스라고 하는 범위, 그 값이 크면 클수록 범위가 넓어져요. 컨티거스라고 하는 친구,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만 선택할 건지 뚝뚝 떨어져 있는 아이들도 선택할 건지 옵션을 바꿔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는 여기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사다리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뚝 떨어져 있는 친구, 그렇죠?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지금 흰색이 뚝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 친구들도 선택할 수 있게 컨티거스 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인 거고요. 톨러런스 하얀 부분은 얼마만큼 선택할 거냐, 요 값이 작으면 1이라고 줬을 때는 완전히 하얀색만 고르겠다라는 건데 기본이 32로 되어 있을 거예요. 숫자 값들을 조절하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조절되는지 값을 만져보세요. 가져오려는 건 하얀색 부분을 가져오려는 게 아니죠. 선택을 뒤집겠습니다. 셀렉트 선택하셔서 인버스 뒤집어 주시면 사다리만 남게 될 거예요.
배치하시고 방향을 뒤집어 줘야 되겠네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플립 호리젠탈 반대로 휙 뒤집혔죠. 1급의 15번 사다리는 필터 주셔야 되겠군요. 텍스처 라이저. 맨 끝자락에 있는 텍스처에서 맨 끝에 있는 텍스처 라이저를 선택했습니다. 베벨 앤 엠보스 FX 주셔서 레이어 스타일까지 적용하시면 이미지 작용이 끝났고요. 1급의 16번 사과도 경계선이 뚜렷한 경우에는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문질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폴리건 라쏘 툴 이용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더할 부분 더해주시고 뺄 부분은 빼주시고 1급의 16번은 색상을 고정하셔야 되겠네요. 사과 하나만 선택하셔서 색상 고정하기 위해서 조정 레이어 쓰겠습니다. 아래쪽에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휴 세처레이션 색깔을 빨갛게 그림자 효과 줘보도록 할까요? 그림자 효과를 주는 건 요 빨강 사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그림자가 져야 되니까 레이어를 보시면 1급의 16번 모든 아이들이 다 그림자가 지겠다 라고 하셔야 되겠죠. FX 드랍 섀도우 그 외에는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그 외에 뭐가 또 있을까요? 쭉 살펴보니 언급되어 있지 않은 1급의 17번이 보이네요. 열기라고 하시면 복잡하게 생긴 나무가 보입니다. 자, 요 나무의 경우에는 선택하실 때 일일이 따는 게 아니라 매직 도구 이용하셔서 같은 색깔 깜장색만 골라서 데리고 오면 되겠죠. 톨러런스 값 기본 32 컨티거스 이어져 있지 않은 건너마을에 있는 친구들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체크 꺼주시고 깜장색의 나무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깜장색의 부분만 선택이 될 거고요. 글씨 부분은 빼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미지들의 전체적인 배치 한번 다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한지 살펴봐 주시고요. 쉐이프 중에서 펜 도구를 이용해서 작업해주는 부분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쉐이프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은 좀 눈을 감겨보도록 할까요? 레이어에 보시면 눈 모양 보이시죠? 자, 이 친구들은 눈을 좀 감겨주겠습니다. 짜라라 감기시고 맨 베이스가 되는 배경만 하나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요. 펜도구를 들어서 작성을 할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가이드란을 먼저 뽑도록 할게요. 왼쪽은 140 정도, 오른쪽은 470 정도 범위를 잡아야 되겠죠. 아래쪽은 320 대략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나무의 기둥 정도는 어느 정도 위치되어 있는지 뽑아 놓으시는 게 중심을 잡기가 편하니까 나무의 기둥도 좀 잡아 보도록 할게요. 대략 나무의 기둥은 280에서 320 정도 되는군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이드를 뽑았으니까 펜 도구를 이용하셔서 직접 대강의 크기를 그려주시면 될 텐데 레이어 꼭 확인하세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하고 있는지 쉐이프, 색깔을 채워가면서 작업하고 있는지 필, 선은 필요가 없지요. X 표시하셔서 클릭해서 대강의 윤곽을 그려주겠습니다. 나뭇가지는 얼추 이 정도 느낌이죠. 색깔을 좀 정해 주도록 할까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지정된 색깔 지정하겠습니다. 대략의 아웃라인이 나왔으면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위치 조정하시고요. 직선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 곡선으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펜 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컨버트 도구 이용하셔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정교하게 위치를 좀 수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무의 기둥이 되는 친구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뭇잎들 뭉텅이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나뭇잎 뭉텅이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뭉텅이가 가장 밑에 깔려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주황색, 보라색이군요. 보라색 뭉텅이가 그 위에 맨 마지막으로 주황색이 제일 위쪽에 배치되어 있군요. 자, 노란색 뭉텅이부터 하나씩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노란색의 뭉텅이는 일립스, 동그라미를 계속 누적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일립스 툴 이용하셔서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시고요. 헷갈리지 않도록 선을 색깔을 주도록 할까요? 일립스를 누적시켜서 하나의 뭉텅이를 만들 건데요. 이 친구를 일립스 그려놓고 난 다음에 위쪽에 패스 오퍼레이션 보시게 되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게 아니라 누적시켜서 합쳐줄 겁니다. 컴바인이라고 하는 옵션으로 바꿔놓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립스를 계속 그려줄게요. 대략 눈에 보이는 일립스들을 채우셨으면 이제 이 친구들 중앙 부분은 대충 메꾸셔도 되겠죠. 커다랗게 듬성듬성 메꾸겠습니다. 원의 뭉텅이들이 그려졌으면 다시 패스 오퍼레이션 가셔서 맨 밑에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한 덩어리로 이렇게 몽글몽글 합쳐져요. 자, 노란색 뭉텅이를 그렸으니 그 다음으로 보라색 뭉텅이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일립스 똑같이 그릴 거지만 합칠 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옵션을 바꿔주셔서 작업해 주세요. 원을 그리시고요. 색상은 보라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보라색들을 계속 반복할 거니까 다시 컴바인으로 옵션을 바꾸시고요. 보라색 뭉텅이 다시 합쳐주기 위해서 옵션을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한 덩어리로 합쳐졌죠. 마지막으로 주황색 뭉탱이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새로 그리실 때 옵션을 새 레이어로 만들겠습니다. 뉴 레이어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색깔을 주황색, 그리는 아이들을 합쳐주기 위해서 옵션을 컴바인이라고 바꾸신 후에 동그라미들을 동글동글 채워주세요. 마지막으로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합쳐주시게 되면 보라색 위에 주황색 뭉텅이가 생겼죠. 자, 이렇게 해서 나무들이 다 만들어졌으면 그 위에다가 패턴을 씌워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패턴을 씌워줄 때는 나무 가지는 빼고 나무 이파리 뭉텅이들만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을 하실 때 앞쪽에 썸네일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콩 찍으시게 되면 이만큼이요 라고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이시죠? 다만 이거를 그냥 클릭하시게 되면 아까 선택했던 부분들은 사라지고 새롭게 선택한 친구들만 남게 되니까 왼손이 조금 바쁘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함께 누르시고 나뭇잎 뭉텅이들을 클릭 하시게 되면 동시에 이렇게 나뭇잎 뭉텅이들이 선택이 됩니다. 이 범위만큼 패턴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자, 패턴을 넣을 새로운 레이어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 레이어 클릭하셔서 이름은 패턴이라고 주시고요. 칠해주면 되겠죠? 에디트 메뉴를 클릭하셔서 채워주겠다, 필, 뭘로 채워줄 것이냐? 나는 패턴으로 채울 것이다. 패턴 중에서 뭐를 고를 것이냐? 여러 가지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해 놓은 패턴 예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시게 되면 이렇게 패턴으로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고요. 선택 영역 해제하겠습니다. 패턴의 경우에는 지시사항에서 투명도를 70%로 맞춰주세요 라고 했네요. 패턴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오퍼시티 투명도를 70으로 낮춰주시고요. 나무의 기둥, 이 친구도 그림자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효과, 오케이. 다른 나무 뭉텅이들 있죠? 얘네들도 그림자 효과를 줘서 펜툴로 사용한 친구들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지요. 가이드라인을 지우고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나머지 친구들을 눈을 반짝 떠서 배치들이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위치 나쁘지 않은데 레이어의 순서를 좀 정리해야 되겠죠. 사다리 부분이 지금 밑으로 나무 밑에 깔렸네요. 사과도 이 나무 위로 올려야 되겠죠. 레이어들을 배치 순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커스텀 쉐입으로 지정된 친구들과 글씨 작업하면 끝나게 되겠죠. 커스텀 쉐입 레이어 쉐입인지 확인하시고 필 컬러 채우는지 확인하시고 선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쉐입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체험 안내라고 하는 글자들은 문제지에서처럼 따로따로 글씨를 쓴 것처럼 보이는데 얘는 따로따로 입력을 시켜주셔도 되고요. 한꺼번에 이렇게 위아래로 쓰신 다음에 줄 간격을 조절하셔도 됩니다. 글씨를 쓴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글씨를 썼다라고 하는 도구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제일 위쪽에 글자에 대한 옵션 창이 뜰 텐데 맨 끝자락에 있는 토글 단추를 눌러 주시면 캐릭터 패널이 이렇게 뿅 하고 튀어나올 거고요. 글꼴과 크기 그리고 색깔에 대해서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이 친구의 줄 간격도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저 줄 간격을 보시면서 간격을 조율하시면 되겠죠. 적당한 배치가 됐을 때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나쁘지 않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친구들의 레이어 순서 그리고 배치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하시고요. 파일 저장하실 때 큰 사이즈인 경우에는 Save As 하셔서 포맷을 JPEG으로 바꾸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사이즈를 줄여서 PSD로 저장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까지 2020년 12월 A 유형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자, 열공하셔서 내년에는 꼭 자격증 취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